영상 제작 중 기획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기획 과정 중에서도 특히 이 과정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마 작업하시는 동안 여기가 바로 지옥인가 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객과 합의하는 단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회사의 누구누구이고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출시합니다.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몇 분짜리 영상의 제작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와요. 여러분은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 메일 내용만 보고서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아직 너무 많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작업 의뢰서 양식이에요. 물론 이제 구두로 미팅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거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일단 서면으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킥오프 미팅을 나중에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작업 의뢰서에 어떤 내용들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회사와 제품 정보가 담겨 있고요. 아래는 영상 기획의 중요한 3가지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사용처, 길이, 또 가장 중요한 영상 제작 목적, 목표, 타겟층 등의 정보를 넣었어요. 소셜미디어 사용 유무와 사용 기간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모델을 계약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정보라서 넣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소셜미디어에 사용할 영상이 필요한 거면 우리가 만들 긴 영상을 그대로 그냥 여러 채널에 쓰기보다 채널에 따라서 다르게 편집해서 쓰는 게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추가적인 쇼폼 편집 서비스도 필요한지 그런 거를 물어보고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고객이 원하는 영상 컨셉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문항들입니다. 레퍼런스 영상 같은 경우는 막 10개씩 이렇게 말고 맥시멈 2개 정도까지만 받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파악하기가 쉽고 뭔가를 혼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레퍼런스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미팅을 통해 얘기하고 영상 스타일만 보는 게 아니고 제작 스케일, 필요 예산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영상을 안 만들어 본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레퍼런스 영상은 막 삼성 TBC 광고 스케일인데 예산은 1인 제작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뭐랄까 내가 지금 작업할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어찌어찌 막 동상이몽을 꾸면서 진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제작자는 밤낮 본인을 막 갈아 넣으면서 어떻게든 기대치를 더 충족해야 되는 거고 고객은 그런 거죠. 이제 된다고 했잖아.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 정도밖에 안 해주는 거니? 이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제작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의 중요 셀링 포인트, 영상에서 고객이 꼭 보여주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알아야겠죠. 원하는 촬영 컨셉이나 영상 느낌적인 게 있는지, 컷 편집 템포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고객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모두 적어주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영상이 언제 필요한 건지 그걸 알아야겠죠. 제작 스케일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제작 시간을 좀 계산해서 이제 역순으로 스케줄을 픽스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캠페인 릴리즈가 12월 말인데 착수할 수 있는 날이 12월 1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딜리버리를 안전하게 한 며칠 전 정도로 잡고 크리스마스 정도 25일에 최종 딜리버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최종 딜리버리 날짜를 기준으로 편집 날짜를 계산하고 그러면은 편집이 이때 돼야 되니까 촬영은 이때 돼야 되고 그러면은 촬영은 이때 되니까 스토리보드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시나리오는 언제까지 짜야 되고 이렇게 역순으로 스케줄을 짜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 내용을 파악하고 고객과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한 다음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촬영 스텝으로만 일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계약서 없이 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추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훨씬 많기는 많아요. 외주 계약서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래 상세글에 링크를 몇 가지 걸어 놓을 테니까 전체 내용은 다운로드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계약서 템플릿 종류에 상관없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 포인트만 한번 오늘 영상에서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 고객은 4K 결과물이 필요한데 FHD로만 제작되어서 보내진다면 어떨까요? 또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비율의 편집본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16대 9 비율만 고려해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나중에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약서에는 어떤 종류의 영상을 몇 개 제작할지, 뭐 영상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규정해서 명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촬영 형식, 편집 영상의 형식, 뭐 유통의 범위, 제작하는 언어, 서브타이틀 유무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상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착수일부터 최종본 전달일까지 명확한 날짜와 기한을 명시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지 알아야 다음 스케줄을 짜는데 지장이 없고요. 서로 또 깔끔하게 일을 끝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예정된 기한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 잔금 처리도 같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도 하루 촬영인지 이틀 촬영인지 편집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도 명시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고객도 제작이 언제 어떤 주기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약속된 제작 범위를 초반에 이해하고 진행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계약 금액이랑 지불 방법이랑 지급일도 명확하게 써놓으면 좋겠죠. 선급금은 대부분 이제 전체 금액의 30%에서 50% 사이를 먼저 받고 이제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최종 편집본을 전달한 다음에 영업일 기준 10일 혹은 20일 이내로 받도록 이렇게 명시하면 좋은 것 같아요. 케바케기는 한데요. 해외의 경우는 이제 선급금 50%, 촬영을 진행한 다음에 25%를 받고 편집을 진행하고 완전 최종본을 보는 다음에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25%를 받고 이렇게 50, 25, 25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영상 제작자한테는 훨씬 더 안전한 비율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잔금 주는 거를 막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경우도 많고 이 디자인 주문한 게 저희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요. 남은 잔금 70%를 다 주지는 못하겠고 저희가 한 30%만 드릴게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일들이 이제 외주 일을 할 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을 아예 그냥 100% 떼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모든 작업자들이 정당한 시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페이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계약서 안에라도 마련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진이나 디자인, 뭐 음악,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원본 소스를 혹은 프로젝트 파일을 고객한테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영상 원본을 이제 추가 금액을 받고 제공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규모, 그리고 프로젝트의 종류,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죠. 이제 추가로 제공할 때 금액도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정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어떤 제작사들은 원본 요구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원본 파일 가격을 막 엄청 비싸게 책정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민감한 경우에요. 편집자의 지식과 창작이 담겨있는 지식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한테 넘기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작권이 저한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BGM 같은 경우는 오직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내가 저작권을 사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젝트 파일과 음악 파일을 다 고객한테 그대로 넘겨줘 버리면은 사실 고객은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2차 가공, 3차 가공해서 쓰게 되면 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고객분이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된 원본, 뭐 여러 자료들, 프로젝트 파일 등에 대해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잖아요.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외주 작업자, 외주 제작 업체의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저작 권리를 고객사에 이전할 것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고객하고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고 계약서도 작성을 했어요. 아마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상태일 거고 고객이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저도 시나리오 작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홍보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글을 구성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